금요일 저녁에 공시한 다음에 월요일 날 그 주가 폭락하고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예, 몇 건 기억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이 희석되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신사업을 하는 것들도 아니고 또 부채를 갚는 데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주 피해 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지금 그 사안에 대한 주주 피해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합병과 주로 그 분할에 대해서 그 물적 분할로 별도 상장에 대해서 주주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의 내용들은 있지만 맞죠? 예, 합별 분할 등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 연구가 된 그러니까 거라서 이제 그런 게 부분이 중심이고 이제 반영됐습니다. 그런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 피해 같은 건 없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 유보금도 많은데 신성통산처럼 유보금도 많은데 상장 폐지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이 피해 본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 사례도 예,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부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주주를 보호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합병과 분할 중심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병과 분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주주 피해들이 있는데 그걸 합병 분할에서만 주주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같은 조항들을 도입해서 그런 여러 유형의 주주 피해 사항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감 원장님도 기존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같은 것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같은 취지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그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주주 피해 보호 조항을 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법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 같은 걸 도입해야죠. 그래서 그런 좀 원래 소신 같은 걸 좀 잘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부분의 유상증자 사라든가 상폐 사례도 다 상장법인과 관련된 건데 비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과 관련돼서도 지금 합병 분할만 보호하는 걸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 안에 있어서는 이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이것도 노력금으로 돼 있는데 노력금이라는 게 어떤 법적 규범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자본시장 고유의 어떤 기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또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좀 고민이 주주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호 조항, 일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평소의 소신들을 잘 유지하시란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바로 넘겨주세요. 네. 2장 넘겨주세요. 중소기업들이 환율 상승에 대한 좀 피해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환율이 1,400원이라는 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면 비상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 딱 세 번밖에 없었어요. 그 IMF 때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그 레고랜드 사태 때 세 번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1,400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이고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해야 되는 중소기업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철강업체, 뭐 건설업체, 뭐 다 아우성이에요. 이런 거 한번 좀 실태조사에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환율이 10% 오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 그 재료값 인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포스코나 그 나프타, 그 플라스틱 재료된 나프타하는 롯데케미컬이나 그다음에 그 종이하고 있는 한솔제자 이런 데가 다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 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재료값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독점적 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급하게 올리는 건 아닌지 또 대부분 한 3개월 전에 수입을 해놨는데 환율이 지금 오르면 지금 바로 그냥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 거래를 할 때도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공급을 해놨다 월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미리 예고해달라. 언제쯤 가격이 오를지 이런 것도 지금 중소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재료값 올리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재료값이 오르면은 그걸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잘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포기각설 다 쓰게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법에다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다 그거 원래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건 일종의 탈법 행위인데요. 다 이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보기엔 실태 조사를 하셔야 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재료값이 환율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작동하는지를 한번 좀 12월 1월 동안은 좀 대대적으로
저 집중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몇 개 업종은 보니까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네. 그 토기각서를 받는 그 기업을 예. 주도하고 있는 그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회사의 정책으로 그런 토기각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들은 좀 그런 대기업들은 좀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개적으로 예, 예. 저희 납품단과 연동제 그 시장의 안착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또 하나는 지금 네. 그 환율이 오르니까 네. 전기료나 에너지 값도 오르겠어요. 네. 근데 그 도금업체라고 얘기해요. 청년철 네, 네. 열철 업체 예. 그런 전기료나 에너지 값이 주재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안 되잖아요. 네. 20% 네. 그런 데들은 납품되는 연동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납품되는 연동제는 주재료뿐만 아니라 주재료만큼 전기료나 에너지를 쓰는 데도 적용하고 네. 납품되는 연동제도를 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부분도 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